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로 근무하고 있는 현준식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를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드는 고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WS 미디어 서비스를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분들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AWS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라이브 VOD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먼저 AWS 미디어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알아본 다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클릭 몇 번만으로 정말 간단히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잠깐 볼 건데요. AWS에는 보시는 노란 박스 안에 AWS 미디어 서비스 외에 S3와 같은 스토리지나 CDN인 클라우드 프론트뿐만 아니라 또 자막을 만들기 위해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트랜스크라이브와 머신러닝 기반으로 영상에 포함된 사물이나 인물과 같은 피처를 뽑을 수 있는 레코니션과 같이 미디어 서비스와 연계하여 쓰실 수 있는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로 만들게 되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영상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라이브 채널 소스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시거나, 아래 보시는 것처럼 VOD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저장된 영상을 이용해서 트랜스코딩이나 인코딩을 통해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컨텐츠 오리진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를 CDN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걸 AWS 미디어 서비스로 매핑해서 다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될 겁니다. 카메라로 촬영된 비디오 스트림을 AWS 엘리멘탈 라이브를 이용하여 최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압축, 변환해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로 넘겨주게 되고, 미디어 라이브에서는 TV나 태블릿, 스마트폰, 셋탑박스로 전송할 수 있는 고품질 비디오 스트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걸 미디어 패키지에서 DRM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보호하면서 CDN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비디오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VO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된 영상 파일들을 S3에 저장하면 이벤트를 통해 여러 타입의 영상으로 변환하여 다시 S3에 넣어주게 되고, 이걸 인터넷이나 CDN으로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이 언제 쓰이는지 잠깐 살펴보면, 스포츠 이벤트 같은 라이브 이벤트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신제품을 공개하는 WWDC와 같은 기업 이벤트 같은 걸 하실 때 쓰실 수도 있고요. 비디오 게임을 중계하는 e스포츠 라이브, OTT TV도 있고요. 요새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수업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이 스포츠 이벤트를 라이브로 스트리밍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녹화를 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 시스템이나 프로듀스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때 경기장에서 영상 원본을 보냈다면 사이즈가 정말 클 겁니다. 파일 사이즈가 커서 스트리밍을 하는데 여러모로 이슈가 있어서 네트워크에 맞게 인코딩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프로세스 레이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출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패키징을 하거나 패키징 이후에 CDN 등을 이용해서 영상을 내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소스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스트리밍 카메라나 스포츠 경기에 있는 중계용 인코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비디오 소스는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스트리밍하기 위해 미디어가 라이브가 지원되는 입력 프로토콜인지, HLS인지, RTP인지, RTMP인지, 푸시를 할지, 풀을 할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보낼 것인지, 혹은 레이턴시는 얼마인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문 카메라와 비디오 믹서 전용 인코더를 이용해서 스포츠 행사를 라이브로 스트리밍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정적인 전송을 위해 전용선을 이용하는 디렉코넷과 같은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며, 그렇지 않고 만약 모바일 기기로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면 RTMP로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OTT 서비스를 하게 되면 생각하셔야 할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불안정한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끊기거나 하면 불만이 생기실 수 있고 사용자가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어댑티브 비트레이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ABR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알아보면 먼저 클라이언트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받아서 보게 되는데요.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각 비트레이트에 맞는 청크들의 리스트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읽은 다음에 가장 낮은 비트레이트에, 즉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청크를 받아다가 재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동안 다운로드 스피드를 보고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파일을 받아도 되겠구나 하면 SD를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HD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플레이 아웃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플레이 하시다가 충분히 다운로드 속도가 나오면 4K를 다운로드해서 영상을 플레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HD 영상을 받아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ABR의 간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줄 수 있는 트랜스코딩 서비스가 바로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인데요. 엘리멘탈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방송 장비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방송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전에는 온프리미스 하드웨어로만 가능했었던 트랜스코딩하는 모든 작업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라이브를 이용하시면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별다른 하드웨어 없이 몇 분 만에 라이브 채널을 만드실 수 있고, 확장성이나 리던던시 있게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나 업프론트 비용 없이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시면 되니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미디어 라이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처음에 미디어 인제스트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의 입력으로 정의된 HLS나 RTMP 같은 입력들을 넣어주면 그 다음으로 미디어 프로세싱, 트랜스코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덱이라든지 비트레이, GOP 스트럭처나 오디오 파라미터, 캡션 등을 정의하고 HLS나 마이크로소프트 스무스, UDP, RTMP와 같은 비디오 아웃풋 포맷을 정의해서 채널을 통해 멀티플 비트레이 비디오 프로파일로 비디오를 트랜스코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리진 부분이 있는데요. 비디오나 오디오 캡션과 같은 미디어 청크를 서빙하는 HTTP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 스토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 패키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배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라이브 스트림을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미디어를 인제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잠깐 보면 미디어 라이브로 스트림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RTP 프로토콜로 미디어 라이브로 푸시를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HLS나 RTMP로 미디어 라이브가 소스에서 미디어를 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무나 컨텐츠를 채널로 푸시하지 못하도록 시큐리티 그룹을 이용해서 특정 비디오 인풋 트래픽만 허용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력에서 소스 콘텐츠를 받아서 특정 아웃풋으로 패키징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의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널은 하나 이상의 인풋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안에는 인코딩, 아웃풋 그룹이 있는데요. 인코딩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 원, 파란 원, 녹색 원 각각을 나타내고 비디오, 오디오, 캡션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풋은 비디오, 오디오, 캡션, 인코딩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웃풋 그룹은 이런 아웃풋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고해상도 비디오 인코딩, 저해상도 비디오 인코딩 비디오로 출력을 가지고 오디오로 AAC, 프랑스어라 아니면 스페인어를 가질 수도 있고 캡션으로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된 웹 VTT 캡션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에는 5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 버킷에 저장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S3에 저장이 되게 되면 S3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통해서 SMS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혹은 람다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후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플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HLS 아웃풋도 있고 아니면 스무스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력에서 들어온 캡션을 출력에는 다른 형식의 캡션으로 바꾸는 기능이나 아니면 스코티 35 메시지를 처리해서 광고를 삽입하는 기능이라든지 하는
고급 기능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단계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배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배포를 할 때 쓰게 되는 서비스가 바로 엘리멘탈 미디어 패키지인데요. 엘리멘탈 미디어 패키지는 여러 디바이스에 영상을 딜리버리하기 위한 저스트-인-타임 비디오 패키징도 지원을 하고요. DRM을 적용해서 컨텐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CDN을 붙여서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서버에서 해당 영상을 끌고 와서 근처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영상을 미리 캐싱을 해놓고 고객분들이 오리진 서버에서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엣지 로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아가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TT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하는 건데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패키징을 다 바꿔줘야 하는데 이 패키징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기술이 바로 저스트-인-타임 패키징입니다. 각 디바이스마다 지원하는 스트리밍 포맷이 달라서 가령 iOS는 HLS를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HLS를 지원하지 않고 엠팩-C를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 청크를 그때그때 패키징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가령 엠팩-C 포맷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엠팩-C에 맞게 HLS가 오면 HLS에 맞게 매번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러면 스토리지를 훨씬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 스토리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저스트-인-타임 패키징은 플레이어 단에서 오리진에 HLS로 받을 거야, 엠팩-C로 받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영상 파일들을 참조하는 플레이리스트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인코더에서 한 번만 표준 형태로 저장을 해주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오리진에 요청을 할 때 중간에 패키지가 포맷에 맞게 그 자리에서 패키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플레이어 리스트 파일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러면 오리진에서 여러 개 세트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원본 세트 하나만 가지고 HLS나 아니면 엠팩-C도 지원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R과 저스트-인-타임 패키징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엠팩-TS로 오리진에 저장을 해놓고 그때 엠팩-C가 필요한 TV와 같은 경우는 보이는 프로파일대로 전송이 가능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맞게 HLS 포맷에 맞춰 비트레이트도 조절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미디어 패키지는 이런 저스트-인-타임 패키징을 지원하며 플레이어가 컨텐츠를 요청하면 미디어 패키지는 클라이언트와 호환되는 형식으로 엔드포인트에서 직접 스트리밍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 프론트나 아니면 다른 CDN을 이용해서 캐시 전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패키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미디어 패키지에는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널은 미디어 라이브나 다른 인코더와 같은 소스에 라이브 콘텐츠 스트림을 수신해서 패키징한 후 엔드포인트로 보내는 통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패키지는 인풋으로 애플 HLS만 허용을 하고 새로운 채널을 생성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인풋 UR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하면 엔드포인트에 붙일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는 리던던시를 위해서 두 개의 인풋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인풋으로부터 세그먼트 듀레이션에 5초를 더한 만큼 기다려도 아무런 세그먼트를 못 받으면 자동으로 백업 소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애드마커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 플레이어에서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타임 딜레이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온디맨드 시청이 가능한 라이브 스트리밍 기간을 생성하는 스타트 오버 윈도우라든지 각 비디오 세그먼트의 듀레이션을 설정하는 세그먼트 듀레이션 매니페스트의 토탈 듀레이션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엔드포인트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허용하거나 IP로 제한을 거실 수도 있고 스트림 필드의 비트레이 오더를 원본 그대로 하거나 혹은 낮은 비트레이부터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고 임계값을 이용해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림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패키지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DRM을 적용하는 건데요. 키 발급이라든지 유저,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들과 편리하게 키를 주고받고 암호화시킨 결과를 보내주고 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스피크라고 부르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지정해둬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RM 솔루션들, 가령 애플 페어플레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플레이 레디 아니면 구글 와이드 바인 같이 많이 쓰이는 DRM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솔루션즈 페이지에 가시면 라이브 영상 스트림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용해 간단히 디플레이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VOD 서비스 구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OD라고 하면 비디오 온 디맨드의 약자로 여기서 온 디맨드라는 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영상을 받아보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라이브 스트리밍과는 다르게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 에셋들을 사용자들이 플레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디어 에셋들이 어딘가에는 위치를 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AWS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S3에 저장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을 바로 틀면 좋겠지만 저장되어 있는 영상 타입에 따라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스트리밍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ABR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스트리밍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코딩과 같은 프로세싱을 해줘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송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우신 패키징을 하거나 CDN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VOD에서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스트리밍이 되도록 ABR을 해주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인코딩 서비스가 바로 미디어 컨버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송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AWS 서비스들과 통합이 잘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디어 컨버터는 인코더 역할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인코더가 어떤 파일 하나를 가지고 처리를 할 텐데요. 이 처리하는 일의 단위를 잡이라고 부릅니다. 작업에는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지 인풋이 지정되어 있고 어디에 결과물을 넣을지 아웃풋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바로 잡 템플릿입니다. 컨피그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작업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격화가 잘 되어 있어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게 아웃풋 프리셋인데요. 가령 레졸루션에 따라 다양한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지정하는 게 아웃풋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가 순차적으로 인코딩을 해야 해서 Q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Q에는 일반적인 기본 Q와 급한 인코딩을 처리할 수 있는 프라이어티 Q가 있고 이 모든 건 패러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디어 컨버터의 워크플로우를 잠깐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잡 안에는 인풋 파일이 있고 아웃풋 그룹이 있는데요. 화질에 따라 아웃풋을 4K, HD, SD로 하실 수도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권한 관리를 위한 IAM이라든지 스코티라든지 같은 게 메타와 컨피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잡을 만들어서 넣으면 Q에 적재가 되고 Q에 앞선 잡이 없다면 바로 실행이 되며 이게 결과적으로 S3와 같은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추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풋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모든 컨테이너와 코덱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그룹 역시도 일반적으로 쓰는 컨테이너나 코덱들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에는 어떤 큐에 이 작업을 제출할지 S3에 있는 파일을 읽어오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이라든지 광고나 스코티 같은 것들이 전부 메타 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큐는 디폴트 큐와 프라이어티 큐로 나누어져 있고 한 개의 큐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수는 맥스 2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탈 40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리전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리전에 따라 수치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셋인데요. 앞서 아웃풋을 어떻게 뽑을지 지정해 준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아웃풋 그룹 하나에는 여러 개의 아웃풋이 들어가고 아웃풋 하나하나는 각각의 오디오, 비디오 캡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레졸루션이나 오디오 종류, 캡션 유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프리셋으로 만드시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잡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돌비 디지털 오디오 인코딩이라든지 오디오 매핑 및 믹싱 등의 추가 고급 기능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VOD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도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솔루션즈 페이지에 가시면 VOD 서비스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히 디플로이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VOD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진짜 간단하게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노트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데모입니다. 먼저 노트북에서 전송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방송하기 위해 미디어 패키지 채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디어 라이브 채널을 만들어 주는데요. 인풋으로 카메라 스트림을 받기 위해 RTMP로 인풋 타입을 선택해 주고, 여기서는 데모인 관계로 시큐리티 그룹을 모두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인풋을 위한 URL이 나오는데 이걸 나중에 OBS 스트리밍 설정에서 출력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출력으로 미디어 패키지를 이용하도록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고, 필요 없는 아웃풋은 지운 다음 채널 생성을 하신 후 스타트를 해주신 다음 OBS에서 디바이스로 노트북의 카메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OBS에서 디바이스로 노트북의 카메라를 선택하고 스트림 서버와 스트림 키를 넣어주면 패키지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라이브 스트림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상 파일을 이용하여 VOD 스트리밍을 하는 데모인데요. 먼저 S3에 버킷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이 되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가 모든 오리진에서 S3의 콘텐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코스 설정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컨버터가 S3 버킷에 대해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관리 서비스인 IAM 역할을 만든 다음 미디어 컨버터에서 잡을 만들면 되는데요. 샘플 버킷에 TS 파일을 읽어서 HLS 아웃풋으로 S3에 다시 넣어주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력으로 여러 타입의 프리셋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서는 360p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540p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또 720p도 선택을 해준 다음 앞에서 만든 IAM 롤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을 생성하시면 큐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버킷에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재생을 하면 최종적으로 인코딩된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3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동영상 URL이 나오고요. 플레이를 하시면 인코딩된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초보 개발자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AWS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한 라이브 VOD 서비스 구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지 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행사 종료 후에 강연 평가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